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이화. 서서히 강렬하게. 언젠간 프랑스의 패션 매거진에서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장미수를 그렇게 표현하며 커버를 장식했었다. 거기다 더해져 인터뷰하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의 색이 카멜레온처럼 다채롭게 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각이 깊어질 때 투명한 그레이로 바뀌고 있어. 그리고 어쩔 땐 자수정의 보랏빛이 감돌기도 하는 것 같고. 표현은 못하지만 지켜보며 탄성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신비로운 눈동자 색까지. 한국인들은 동양인이지만 서양인보다 더 피부가 하얗고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K-뷰티는 이곳 이스탄불에서도 모든 젊은 여성들의 로망이었다. 그녀들의 피부는 흡사 도자기, 조선시대 백자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매끄럽고 윤기 나는 하얀 피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움직여 만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일게 만들었다. 강렬한 유혹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긴 검은 머리는 한층 더 미수의 우아함과 신비스러움을 더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방송국 아나운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 인터뷰 진행도 처음이고요.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묘한 매력이 그녀의 외모 안에 신비로움을 바라며 빛을 품어내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자로 5년 내내 1위에 뽑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키도 상당히 크시고 날씬하셔서 여성 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드레스를 입으셔도 그 미모를 한층 더 드러낼 것 같은데. 단지 집중하기 위해 수도복 같은 드레스 코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수의 신비스러운 눈동자가 웃고 있었다. 세계 방송사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진행자들을 접하며 그녀가 알게 된 사실. 진심이었다. 그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궁금증이 풀렸나요? 인터뷰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스탄불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주에도 처음이니 터키에서 1박 2일이란 짧은 여정 동안 처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30대의 남자 아나운서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살짝 붉히며 눈을 잠시 질문지로 옮겼다. 집중이라. 이제야 비밀이 밝혀지고 있군요. 그런가요? 또 하나.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미수의 적극적인 역질문에 남자 아나운서는 질문지를 다시 흘금 보았다. 왜 라흐만 높은가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가로젓더니 아니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하필 이곳 이스탄불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야 하는 라흐마니노프인가요? 유럽 순회 연주회에서는 실내악 위주로 곡을 정하시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난이도가 높은 피아노 협주곡인데다 물론 협주곡 2번과 3번은 미수장의 해석이 독특하고 뛰어나다는 음악계의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었다. 독보적 존재. 오케스트라와 대결에 있어서 한치도 밀리지 않는 밀고 당기는 그 팽팽한 신경전에서 대담한 우위를 점하는 미수장. 대결과 화해, 끊어질 듯한 신경전에서 품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멋진 하모니. 그 조화란 완벽 그 자체였다.
많은 피아노 연주자 중 그녀처럼 힘이 넘치게 라흐마니노프를 잘 표현하는 피아니스트는 없다는 평이었다. 라흐마니노프가 살아있다면 그녀가 해석해내는 피아노 협주곡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라흐마니노프의 2번 협주곡을 칠 때마다 관중 속은 찬물을 끼얹듯 침묵이 흘렀다. 옆에 앉은 사람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깊은 몰입으로 청중들은 미수의 피아노 선율에 빠져들었다. 라흐마니노프, 위대한 러시아의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대극변의 시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 그는 자신의 조국 러시아를 뒤로한 채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의 영감의 출처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 후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노년의 쓸쓸한 시간 동안 자신의 조국 러시아를 그리워하다 죽어갔다고. 돌아갈 수 없는 조국. 조국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 그런 한없는 그리움의 원천. 태어나 자란 곳에서 살 수 없다는 역설적 운명. 그의 작곡가로서 영감의 온천이 러시아였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미국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져 간 것이다. 그녀의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위의 점령군이었다. 운명입니다. 그녀의 예상치 않은 대답에 그는 잠시 멍한 눈으로 한 대 얻어맞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황한 것이다. 운명이라. 좀 전에는 집중이고 이번은 운명인가요? 공통점은 두 단어로 끝나는군요. 맞습니다. 특별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제가 무척 아끼는 테마죠. 이 곡을 들으면 뭐랄까, 운명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나운서는 미수의 대답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마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베토벤의 운명과 비교를 할 수 있죠. 베토벤의 운명 말입니까? 그는 침을 소리나게 삼켰다. 베토벤의 운명은 광활한 강야에서 급박하게 떠오르는 해라고 한다면 라흐마니노프의 운명은 비장하고 장엄한 새벽 미명 속 서서히 올라오는 태양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곡을 듣고 칠 때마다 그런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미수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다. 그녀는 마치 모국어를 하는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표현하며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인터뷰어인지도 잊은 듯 그녀의 대답에 빨려들고 있었다. 정신이 돌아와서 이스탄불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동양적인 듯 서양적인 외모에서 터키의 운명과 왠지 닮아있다는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 운명이 되려고 유럽 연주회 일정 동안 유일하게 이스탄불에서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인데 제가 왜 이 운명 같은 곡을 선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스탄불에서 이 위대한 곡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겠죠. 미수는 핑크빛 상기된 얼굴로 수줍은 미소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니 이스탄불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줄곧 들떠 있었다. 단 한 번의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다. 어찌나 앵콜이 들어오는지 데뷔 이래 커튼콜은 단 한 번만 받는다는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 오늘도 외회는 아니었다. 그 사이 미수의 뇌리에는
달콤한 추억. 이라는 선명한 5글자가 떠오름과 동시에 악보를 그리고 있는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멘델스존의 달콤한 추억. 음성이 관객들이 앉아있는 중앙 어디쯤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객석으로 얼굴을 돌렸다. 공연장은 청중이 외쳐대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막지 못했다. 객석의 사람들이 분간이 가지 않았다. 누구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앵콜곡으로 멘델스존의 달콤한 추억을 신청한 사람의 목소리가 실제인지 환청인지 알 순 없지만 미수의 귀에는 그 목소리만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가슴을 저리게 하는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피아노로 돌아와 호흡을 가다듬으며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달콤한 건반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며 추억. 피아노 위에서 발레리나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미수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붙잡았는지 미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없었다. 지금 그녀는 그녀 안의 모든 감성, 그리움, 연인, 감수성, 영감, 그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피아노와 하나가 되어 피아노 위에서 분출되고 있었다. 앵콜곡은 이미 절정을 지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멜로디는 멈춰지고 피아노 건반 위에 여전히 손이 올려진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오로지 그녀의 숨소리만 현실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침묵. 객석에서는 무소리기만 치 차가운 침묵이 이어졌다. 와! 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듯 침묵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청중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로 자신들의 감동을 표현하고 있었다. 앵콜! 앵콜! 고막이 터질 것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그야말로 연주회장은 침묵에서 함성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5살, 동네 낡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시작한 이래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도 없이 연주회를 가졌지만 오늘처럼 기쁜 듯 슬프고 아련한 듯 애처롭고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리움에 젖어 있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 오늘의 감정은 다 말라버린 늦가을 나뭇잎처럼 가슴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정체 모를 감정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듯 일어서 객석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겨울인데도 연주회장은 유독 덥게 느껴졌다. 흥분을 감추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고 있었다. 그때 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터키 블루색의 롱 재킷, 전통 복장을 하고 긴 머리를 한 은발의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연주회 홍보라도 한 건가? 설마 배우라도 섭외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미심쩍음을 내내 털어내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로 돌아왔다. 대기실로 막 들어서고 있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 노란색 장미 한 다발이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었다. 벌써 장미향이 대기실 안에 가득 퍼져 대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노란 장미로 쏠렸다. 어떻게 저렇게 탐스러울 수 있지? 내가 본 장미 중 가장 예쁘다. 그러게요. 저도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처음 봅니다. 스태프들마다 감탄사를 한마디씩 빼놓지 않았다.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미수 역시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과 나의 추억을 바칩니다.